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신나게 놀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면서 노는 곳입니다. 사진은 소브컴플로트 소속 LNG 운반선인데 영국 로이드선급에서 발표한 제목부터 한번 보십시오. Banks start selling subcomplot fleet as sanctions deadlines loom. 와, 제목이 지금 심상치를 않습니다. 소브콤이라는 이 회사, 러시아 국영 최대 해운사인데 대략 한 122척 정도 선단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보도는 133척이라고 합니다. 은행들이 이 소브콤 배들을 팔아치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강제로. 왜냐고요? 제재 마감일이 다가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째서 소브콤의 배를 은행이 팔아치우는가 이겁니다. 그래서 EU는 또 영국은 러시아 제재를 했습니다. 소브콤은 제재 대상이고요. 그래서 배는 소유를 하되 서방 은행들에게서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영국법, EU법의 지배를 받는 서방 은행들은 그 규제에 따라서 소브콤과의 사업관계를 일정 기한 내에 정리를 해야 하고 그 그레이스 피리어드, 은혜 기간이 5월 15일 종료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담보권의 성질상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소유권이 은행으로 넘어가서 은행이 소유권을 직접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즉 물건을 파는 권한은 소유권의 권능입니다. 소유권의 3대 권능이 바로 사용, 수익, 처분권이고 파는 것은 처분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은행이 배를 직접 판다는 것은 은행이 배의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이는 담보권 실행의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없으면 만약에 이런 게 없으면 채무자 소브콤이 빚도 안 갚고 은행의 소유권도 넘기지 않고 그리고 배째라 이러면서 들어누워 버리면 아주 골치 아파지죠. 그러니까 이런 걸 대비해서 뭐 수백 년 쌓인 노하우가 다 있으니까 처음부터 계약할 때 이런 조항을 두는 것이고요. 이런 계약 조항은 담보권을 규정하는 EU 이런 법률로 정당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거는 글로벌 법의 보통 원칙이죠. 그래서 데드라인 마감 전에 소브콤이 자금을 얼마나 마련할지 또 배의 매각이 몇 척이나 성사될지 이런 거 전부 다 불확실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서방 은행들이 소브콤 플로트에 물린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도 아직 불확실한 것으로 보이고요. 대략 장기 단기 공시된 대출금액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한 21억 불 정도로 추산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브콤이 배를 유지하고 싶다면 저 돈 갚으면 됩니다. 아니면 은행의 소유권이 넘어가기 전에 시간이 있을 때 빨리 직접 팔아치우는 것이 유리하고요.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컨대 은행들 담보권 실행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강제 매각한다는 겁니다. 연체된 모기지 상환 대신에 소유권 은행이 직접 취득해서 팔아치운다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푸틴 핵보다 더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브콤은 대략 한 40척가량의 배를 팔아야만 이게 해결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이게 로이드 측의 분석인 것으로 이건 저희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40척가량을 빨리 팔아치우려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매수자가 어디 있느냐? 가령 뭐 EU나 UK나 US에 있는 기업들은 제재 대상이기 때문에 살 수가 없고요. 대상이 아니고 살 수 있는 곳은 중공이나 인도나 중동 뭐 이런 데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협상 중인데 그러면서 또 남아있는 선박들에 대해서도 빨리 등급 재조정하고 재분류하고 뭐 보험료 조절하고 이렇게 난리가 난 것 같습니다. 많이 바쁜 것 같습니다. 돈 버느라고 바쁜 게 아니라 뭐 이런 거 하느라고 바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세심하게 봤는데 적어도 한 12척은 이미 거래가 끝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거래는 소브콤도 모르게 해결되어 버립니다. 은행이 소유권을 가졌을 경우에는 소브콤은 아무런 권한이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소브콤도 모르는 사이에
소유 관계가 넘어간 것도 있다는 겁니다. 뒤에서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EU에 있는 그 은행들은 제재받으면 안 되니까 자기들이, 그래서 그 제재에 저촉되지 않도록, 그러면서 또 거래는 합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배 지금 서방은행들이 배 매각 중이다, 그런 상황이고, 소브콤이 만약 EU 이외에 다른 곳에서 돈을 조달할 수가 있거나 유럽 등 서방과 거래를 안 해도 거래할 곳이 있다면 굳이 지금 헐값에 팔 필요는 없을 텐데 지금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급하게 팔아치울 척수가 한 40척 정도 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서브콤 그 입장은 발표를 한 거는 대량 매각하는 건 사실 아니라고 일단 부인하고요. 설령이 오래된 거 위주로 더 이상 그 사용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선박들 위주로 좀 몇 척 처분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서브콤의 공식 입장입니다. 일종의 다운플레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제재 이후에 최초로 그 담보권 실행해서 강제 청산한 그 사례에 4건이 나와 있는데 LNG 운반선 4척입니다. 이 소브콤 소유이고 쉘에 용선된 것이고, 그래서 사용은 지금 쉘이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그 8개의 서방 은행들에서 담보를 맡겼는데, 담보를 잡혔는데, 담보권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 대표 은행이 ING 뱅크라는 겁니다. ING 뱅크. 그래서 이 ING 뱅크에서 2단 오프의 이스턴 퍼시픽 쉬핑이라고 싱가포르에 소재해 있는 이 해운사에다가 바로 팔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브콤도 몰랐다는 거죠. 7억 불이 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보도에는 배 이름, 그 IMO 등록번호도 다 나오고 있습니다. 4척, 생략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배 이름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렇게 확인이 됐는데, 그래서 잉은행에다가 ING 은행에다가 추가로 소유권 확보한 배가 몇 척이나 갖고 있는지, 또 데드라인이 5월 15일이니까 5월 15일 지나면 어떤 절차로 매각을 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를 문의를 해도 은행 입장에서는 당연히 안 알려주겠죠. 내부 영업 비밀일 테니까. 이런 어떤 거래는 조용하게 물밑에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두바이 소재 코반 쉬핑이라는 곳이 유조선 5척 매각된 것으로 분명히 이렇게 다 파악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에 물어보면은 확인을 안 해준다는 겁니다. 다수의 중공업 기업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CMES라고 China Merchant Energy Shipping이라는 회사하고, 그 다음에 코스코 Shipping Energy Transport, 이 회사들, 얘네들도 분명히 지금 서브콤 배를 살려고 지금 협상 중이라는데, 로이드 리스트에서 이 내용을 딱 물어봤더니 쟤네들 답변이 그런 것도 있었냐? 그게 뭔지 우리한테 좀 알려주라, 이렇게 시침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쪽 CMES나 코스코, 저 중공업 회사 내부자가 쟤들이 팔려는 선박들 중에서도 아주 젊은 배 있죠. 늙은 배 말고 젊은 배. 2018년부터 20년 사이에 건조된 그 선박 집중적으로 지금 살려고 협상 중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유럽에 있는 로이드 승급하고 ABS하고 DNV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거의 세상을 주름잡고 있는데, 이런 곳에서 이미 서브콤 플로트 승급 철회할 거다. 그래서 철회할 거다, 이렇게 통고를 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철회하는 절차가 종료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갖고 아직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보면은 새로운 승급 상태가 반영된 건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브콤에서는 이제 온갖 노력을 다 하는 거 아니냐.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모든 수를 다 동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급하게 팔면 또 헐값에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선적 세탁도 시도하고 온갖 노력을 다 할 것 같습니다. 사진에 있는 것처럼 SCF 매니지먼트 서비스라고 두바이에 있는 거, 이걸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인터내셔널 그룹 오브 P&I 클럽, 이걸 활용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안을 다
지금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등록지를 러시아에서 중공으로 옮기려고 그래서 이제 China Classification Society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문의를 했더니 러시아하고 그 중공은 아주 밀접하니까 그런데 중공은 이런 거 잘 안 해줘. 이거는 얘네들도 지금 미국이 노리고 있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Indian Register of Shipping 인도로 그 옮기려고 그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등록시 바꾸려고. 근데 그 로이드에서 인도 당국에다가 물어봤더니 거기도 답변이 우리는 러시아 기업이 관리하거나 소유하거나 러시아 국적선 등록하지 않는다고 딱 잡아댔다는 겁니다. 근데 그 지금 이전에 서브컴플로트 선박 선박 등록 관계 업체들이 다 있잖아요. 그 이전해 가려면은 여기에서 빼서 다른 데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관계자들은 지금 그 인디언 레지스터 오브 shipping 그쪽에다가 이전 중인 거라고 다 말하고 있는데도 말하고 있다는데도 불구하고 인도 당국은 아직은 시침 딱 떼고 있다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것을 보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노르웨이 같으면은 나토 회원국이지만은 EU 회원국은 아니니까 EU 법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냥 노르웨이로 옮겨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서브콤이 노르웨이로 피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사실상 노르웨이도 EU 정책 자발적으로 따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도 분명히 용이하지는 않은 것 같고,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그러니까 스뱅은행들 적어도 한 8개 정도 채권은행단이 되는 것 같은데 거기서 대출금 회수 규모 또 선박 그 소유권을 직접 취득한 게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거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마감일 이후에도 매각 절차는 당연히 지속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그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프컴한테서 직접 그 매각을 하려고 할 때 살 수 있는 곳, 살 수 있는 기업들은 US나 EU나 UK에 있는 기업들은 아예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기껏해야 중공이나 인도나 두바이 정도 여기서나 구매자가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가격은 후려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파이어 세일이라는 겁니다. 파이어 세일. 예. 그러니까 소프콤 입장에서는 아주 그 속상할 일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 2월 24일, 그러니까 전쟁 개시 직후에 바로 이제 제재를 쏟아내기 시작했는데, 1호 제재입니다. 소프컴플로터가. 1호 제일 먼저 제재한 러시아 기업 13개 중에 소프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재 받고 나서 기업 활동 엄청나게 위축된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 선박 트래킹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로이드 리스트에서 발표한 그 사진들입니다. 한번 보시면은 회사 소유 배들이 지금 지구촌 어디에 처박혀 있는지 한눈에 딱 보입니다. 근데 저거 별거 아닙니다. 저 기술. 별거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도 등산 다닐 때, 그 등산 앱, 산길샘이라는 그 등산 앱, 옛날에 나들이라고 했는데, 그거 즐겨 사용합니다. 제가 등산 그 영상 올릴 때는 제일 먼저 그거부터 딱 나오죠. 예. 그거 이용하면요, 같이 산행하는 동료들, 현재 위치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근본적으로 이거나 저 선박 트래킹 데이터 보는 건 아니면은 그 하늘에 항공기 그 트래킹 데이터 보는 거 다 같은 원리입니다. GPS 응용하는 기술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한눈에 딱 보이는데 현재 저 소프콤 그 회사 상태는 제재가 상당히 혹독한 모양입니다. 그래갖고 보유 선박의 대략 한 40%가 지금 놀고 있다 그러고요. 26%는 발레스트 상태랍니다. 발레스트 상태라는 거는 그러니까 물건 가득 싣고 가서 하역을 해주고 빈 배로 돌아올 때는 그러면 배의 무게중심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주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그 무게중심 낮추기 위해서 물을 채워 갖고 오는 거죠. 그걸 평형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채운 상태로 그 운행하는 것, 즉 빈배 상태로 오는 게 한 26%가량 된다는 거고, 대략 지금 그 기름 싣고 해상에 떠 있는 배가 한 18%밖에 안 된다는 건데, 문제는 그 18%도 지금 목적지가 미정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염없이 바다에서 기다리는 거죠.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기를. 이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딱합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사진 한번 보시면은,
이제 우리 삼성중공업과 관련되는 게 나오는 것 같은데, 소브콤의 그 선대별, 설령별 그 소유 현황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건조 중인 그 선박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정보를 지금 로이드 선급에서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년에 인도될, 그래서 지금 건조 중인 선박들, 그중에 LNGC, 그 가스 운반선이 딱 보이는데, 내년이잖아요. 내년 한 4척 살짝 넘어가잖아요. 저게 쉐빙 LNG 운반선 아니냐. 삼성중공업이 4척 건조 중이잖아요. 그래서 내년부터 인도 예정이죠. 23년부터 24년까지. 그래서 이걸 당시 제가 그 공시자료 딱 살펴봤더니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 9월 30일 날 공시가 나왔는데 작년 9월 30일입니다. 4척 9,593억 원. 그래서 24년 2월 말까지 모두 순차 인도 완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보도도 사진처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삼성중공업 일종의 러시아 리스크 아닙니까? 이거 구체적인 리스크죠. 그래서 이걸 한번 또 살펴봤습니다. 쟁점은 두 개 아닌가 싶습니다. 적법성과 이행 가능성 이런 제목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적법성 무슨 뜻인가 하니 삼성중공업이 저 배 만들어서 소브콤에게 인도하는 게 불법이냐 이겁니다. 아직은 저는 적법하다고 보입니다. 연구하니 지금 한국법 적용받는 것이고요. 러시아법과 한국법을 적용받는 것이고 EU법 적용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미국 등 그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되는 것은 아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만약 이제 앞으로 이게 그 제재가 더 강화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경과 규정은 둬야 한다고 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은 이 거래는 전쟁 발발 이전에 체결된 그 자유계약을 이행하는 것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그 국제거래 예측 가능성, 어떤 투명성, 공정, 상식 이게 부합하기 위해서는 그 경과 규정을 둬야 하는 것이죠. 물론 그 삼성중공업이 알아서 지금부터 그 모든 게 딱 끊겠다 발표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자유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문제는 변론으로 하고요. 근데 다들 그렇게 안 하죠. 그렇게 할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거는 이제 이행을 그러니까 배를 만들어 주는 것 자체는 그 제재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법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이후에 새로 러시아하고 계약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그 제재에 참가하는 것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만들어줄 수 있고요. 적법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두 번째 이행 가능성 즉 돈 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요거는 이제 두 가지가 또 볼 수 있는데 돈 받을 수 있는가 인도 시기가 내년부터입니다. 내년부터 그러니까 지금 유크레인 국방당국이 어저께 발표한 바로는 아마 연말 안에 끝날 것 같다. 자기들이 이긴다는 거죠. 그런 발표도 났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전에 이것이 정리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 아니면 내년 이후까지 전쟁이 한 2, 3년 더 갈 수도 있고 매우 불확실하죠. 전쟁 자체가 불확실합니다. 그런 점이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약상 중도금 지급이 안 된다면은 그럼 추가 공사 보류해야겠죠. 뭐 그런 문제도 남고 아니면 이제 뭐 보험 처리가 됐는지 여부는 제가 확인 못했고요. 그러나 좀 문제 있는 국가들, 그러니까 러시아도 포함해서 보험 처리되어 있다는 것이 원칙적인 삼성 예전에 한번 확인할 때 입장이었는데 이 건이 보험 처리됐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뭐 전화해서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주담에게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정도로 궁금하지를 않고요. 그래서 또 사정 변경 원칙을 내세워서 추가 담보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그것보다는 이 쉐빙 LNG 운반선의 기능이 뭐냐. 주로 러시아의 북극 항로 이용해서 아시아로 가는 그 루트에 투입이 됩니다. 무르만스크에서 저쪽 극동으로 가는 겁니다. 극동으로 간다는 게 우리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 중공 쪽 이런 쪽에 이제 배달을 해주는 그런 배입니다. 그래서 중공은 파이프로 많이 옵니다. 그 파이프 지금도 파이프를 통해서 많이 받고 있고 또 파이프를 추가 운송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전에 여러 영상에서 여러 번 다루었는데 그 외에는 다 이제 배를 통해서 받아야 하는데 문제는 이 북극해는 그러니까 여름철 잠시 해빙이 되고 그때는 쉐빙선이 아니어도 배가 이렇게 배로 실어 나를 수 있지만 여름철 이외에는 쉐빙 선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소북홈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소북홈 입장에서는 다른 데서 부도 내더라도 요거는 가져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반증이 바로 최근에 그 쉐빙 유조선 2척 다 만들었는데 그 이제 결국 그 결제가 이루어지고 이거 쟤들이 인수해 가지 않습니까? 인수해 갔다는 것은 돈을 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도 이행 가능성은 저는 그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 다음 또 세 번째, 또 다른 그 이행 가능성 두 번째 어떤 이슈는 아니면 소보콤이 자신의 어떤 그 계약상 지위를 배가 완성되기 이전에 인도받기 전에 팔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배를 팔 수도 있고요. 소보콤은 한 40척가량 자기들이 지금 시급하게 배를 판다는 거 아닙니까? 배를 파는 것도 있고요. 배를 살 수 있는 권리도 팔 수가 있습니다. 현재 소보콤하고 삼성중공업 관계라는 것은 돈 주고 그 배를 인도받을 권리, 즉 채권 관계입니다. 소보콤이 자신의 계약상 지위, 즉 채권과 채무 일체를 제3자에게 팔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삼성중공업 동의가 필요한데 만약 매수인이 확실하다면 삼성도 좋아할 거 아닙니까? 불확실성이 해소되니까 좋죠. 그래서 계약 당시보다 지금 배값은 올라 있을 것이기 때문에 매수인도 나쁠 거 없다고 보고요. 문제는 여기서 이제 그 소보콤이 얼마나 파느냐의 문제인데 하여튼 이런 그 옵션도 남아 있습니다. 요쯤에서 어떤 삼성중공업 관련 추가 어떤 결론을 내리기 전에 잠시 다른 얘기 하면은 제가 워낙 많은 보도를 봐서요. 그 중에서 특히 또 그 눈에 띄는 게 스플래시라는 이 언론에서 보도한 건데 아직은 대량 매각이 성사된 소식은 자기들은 들은 바가 없다. 근데 자기들이 별도로 이제 찾아보니까 지금 그 대부분 유럽 기업들은 소보콤하고 거래 안 한다는 겁니다. 이게 거래 금지 명령이 떨어져서 거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를 일정 부분 처분해야 되는데, 소보콤 관련 회사인 노보쉽이라고 있는데, 노보쉽, 여기서 최근에 2척 또 팔았다는 걸 자기들이 별도로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명도 나와 있습니다. 뭐 파미르 앤드 뭐 엘브루스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이게 현대미포가 건조를 했다는데 18년 됐답니다. 47,000톤급 2척에 1,400만 불의 매각 사실이 스프레시라는 그 관련 기자가 자기가 직접 확인했다고 이렇게 또 별도로 보도를 해놨고요. 그러면서 또 그러니까 러시아 제재 지금 엄청 쏟아지는 거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일 금수도 시작은 됐는데 아직은 러시아 오일 수출 매우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그 근거가 SEA라는 그 해상 운송 플랫폼 거기 가면은 또 이제 그 유조선 관련되는 거 쫙 그 위치 파악하고 그럴 수가 있는데 러시아에서 출발하는 유조선들 4월 이후 숫자가 엄청 늘었다는 겁니다. 아마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오일 금수가 지금 당장 전면 금수된 건 아니기 때문에 금수가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되기 강화되기 때문에 그 전에 빨리 이렇게 물량 확보한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해야 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4월 이후 숫자가 급증을 해서 주로 터키, 네덜란드, 한국, 독일, 이집트 이런 쪽으로 목적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앞으로 20일 이내에 순차적으로 러시아로 돌아갈 예정인 유조선들 130척가량이 되고 저만큼 지금 기름 싣고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 61척은 러시아 국기에 달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은 이제 오일 자체는 돈과 같으니까 에너지니까 그래서 지금 유가가 높기 때문에 좀 많이 디스카운트 되어 있겠죠. 이렇게 해서 오히려 4월 초 이후로 많이 늘었다는 것. 자,
이런 점도 참고하면서 이제 삼성중공업 영향 제가 이렇게 한번 결론 내려보겠습니다. 러시아 리스크는 유럽 기업하고 한국 기업은 다르지 않습니까? 적용 법규가 다르고요. 그래서 러시아는 지금 달러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은행에 다 묶여 있잖아요. 제재를 받아갖고. 그래서 외환보유고는 거기 한국보다 훨씬 많죠. 예, 많습니다. 6천억 불 가량 된다니까. 그래서 최소한 절반 이상이 지금 묶여 있습니다. 제재 때문에. 그래서 황금성이 높은 물건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즉 석탄, 석유, 가스입니다. 지금 바로 돈입니다.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쉐빙 유존수는 이거 같으면 지금 결제 분명히 정상적으로 끝났습니다. 몇 번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 이 프로젝트도 러시아 입장에서는 매우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행될 가능성가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볼 때는. 그래서 과거에 발주자가 폭삭 망해버려갖고 재고로 떠안은 거 그게 바로 드릴십 아닙니까? 드릴십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고요. 러시아가 전쟁에 패할 수는 있어도 지불 능력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 거 아니냐 이걸 이제 고려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한국도 이제 미국과 동맹 관계이고 이유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국제 제재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동참한다는 관계에서 앞으로 더 이상 사업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는데 지금 진행 중인 저 프로젝트 마무리하는 정도 그 정도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은 되지만 잠을 자지 못할 정도 그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